요게 펜토셀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하철 역사 같은 데에서 위에 이렇게 설치된 거 하나는 뭐 SKT, 하나는 뭐 LGU 플러스 KT 이게 쭉 해서 붙은 것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신호를 증폭하는 기지국, 최종 기지국까지 이 신호를 증폭하는 중간 이 기지국, 이 소형 기지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등록이 되지 않은 펜토셀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중간에 어딘가 설치를 해서 거기서 쓱 중간에 뭐 탈취라고 해야 될까요? 신호를 탈취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KT가 이 초소형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토셀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사 갈 때 만약 두고 갔다면 네. 그것이 중고로 거래가 될 수 있고 조금만 변형을 한다면은 네. 이렇게 범죄자들이 이 펜토셀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던 건데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건 초기에는요, 이게 소액 결제가 잘못됐으니까 네. 그 특정 피해자의 휴대폰에 스미싱이나 해킹을 당해서 네. 개인이 그 휴대폰을 탈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공통점이 드러난 겁니다. KT 소액 결제 피해액 신고액의 2배인 1.7억이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요 며칠 상간에 계속해서 나 소액 결제 안 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소액 결제가 된 걸로 떴어요. 라는 신고가 빗발치듯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8천만 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의 한 1.7억, 2배가 넘는 금액이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제 과기정통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KT는 이상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9월 5일 0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9월 8일 오후에 확인하였고 당일 저녁에 침해 사고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전체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총 현재까지 278건 1억 7천여만 원의 금전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사실 신고된 아직 피해 입었어요라고 신고가 된 것만 추려보면 한 8천만 원 정도인 건데 사실상 자체적으로 좀 쭉 보니까 1억 7천만 원, 2배가 넘는 금액이 사실상 피해액으로 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는 거죠. 나도 모르는 소액 결제가 왜 됐느냐.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움직이는 유령 기지국이 KT를 뚫었다. 피해 1억 7천만 원으로 늘었다라는 거죠. 원인은 유령 기지국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유령 기지국이 대체 뭐냐? 여기 볼까요? 통신사 시스템 등록이 안 된 이른바 펜토셀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보통 차에 실어서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 중계가 아니라 문자 감청까지도 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말을 들어서도 이게 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픽 같이 볼까요? 그래픽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면 펜토셀 작동 원리인데 원리 보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같이 보시죠. 요게 펜토셀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하철 역사 같은 데에서 위에 이렇게 설치된 거 하나는 뭐 SKT, 하나는 뭐 LGU 플러스 KT 이게 쭉 해서 붙은 것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신호를 증폭하는 기지국, 최종 기지국까지 이 신호를 증폭하는 중간 이 기지국, 이 소형 기지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등록이 되지 않은 펜토셀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중간에 어딘가 설치를 해서 거기서 쓱 중간에 뭐 탈취라고 해야 될까요? 신호를 탈취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보면 휴대폰에서 이 펜토셀로 가서 증폭을 시켜서 기지국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유령 기지국 등록이 안 된 펜토셀이 하나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얼마나 여기에 요 소형 기지국 펜토셀에 접속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접속하면 그러면 다 털리는 건가?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임 변호사님, 사실 사고가 진짜 저도 많이 접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수법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드러내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초소형 기지국은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경우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정말 많은 곳에 트래픽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트래픽을 좀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이 펜토셀 장비가 사용되고요. 네. 기지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우리가 음영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음영지역에서 핸드폰이 잘 터지게 하기 위해서 이 펜토셀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도 특정 통신사에서는 휴대폰이 잘 터지는데 네. 나는 잘 휴대폰이 안 터져 이런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 휴대폰이 잘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펜토셀이 쓰여지는데 아하. 특히 KT가 이 초소형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토셀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사 갈 때 만약 두고 갔다면 네. 그것이 중고로 거래가 될 수 있고 조금만 변형을 한다면은 네. 이렇게 범죄자들이 이 펜토셀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던 건데 아.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건 초기에는요, 이게 소액 결제가 잘못됐으니까 네. 그 특정 피해자의 휴대폰에 스미싱이나 해킹을 당해서 네. 개인이 그 휴대폰을 탈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공통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펜토셀이 등장했고 이 펜토셀을 가지고 앞으로 조사가 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처음엔 이게 그냥 스미싱이나 피싱의 문제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좀 뭉텅이가 있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부분이 좀 더 수상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신고가 접수된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었던 신고액, 그 신고액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왔는지를 좀 따져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보면 이랬다는 거죠. 부천에서 부천 소사에서 이 6건, 금천에서 45건, 광명에서 75건. 다른 데도 있는데 왜 유독 요 지역에서 요렇게 어떻게 보면 몰려서 있었던 거냐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변호사님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를 쓱 차 타고 지나가면서 문자 보낼 수 있거든요. 뭐 잠깐 신호 걸리고 할 때. 그럼 하면 지나가다가 내가 문자 했는데 난 여기 들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기지국에 접속이 일단 됐었다고 그러면 나도 소액 결제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소형 기지국이라는 건 내가 접속을 당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어떤 부분을 작동하지 않아도 네. 내가 그 초소형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네. 가장 세게 잡히는 것이 그 신호기 때문에 나도 네. 모르게 접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고 이 초소형 기지국을 어느 정도 해킹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면 네. 내가 지금 그 기지국에 접속이 되면 내 휴대폰에 담긴 정보들이 그 가해자에게 쉽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피해가 소액 결제라는 점도 주목해야 되는데 다른 범죄와 다르게 공인인증서라던가 그쵸.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소액 결제 같은 것은 인증 문자라던가 ARS 인증을 통해서 곧바로 결제가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소형 기지국에서 이 인증 문자를 탈취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전달이 되는 그 번호만을 탈취한다면 쉽게 소액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요, 변호사님. 여기서 드는 의문이 보통 이게 신호로 갈 때면 암호화돼서 난수화돼 갖고 이게 전달이 되는 걸로 통상 알고 있는데 문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지금 단말기 휴대전화에서 기지국까지 갈 때는 정보가 암호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지국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어야지 다른 데로 전달이 될 수 있는데 네. 기지국까지 갈 때는 내가 보내는 문자, 내 전화번호가 다 암호화되지만 기지국에 도착해서는 이제 다른 곳으로 전달을 위해 그걸 풀어주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지국 안에서는 그 정보 암호화가 풀린 상태였고 네. 그 정보를 탈취했기 때문에 비교적 보안 수준이 낮은 문자라던가 통화 ARS 같은 부분은 이 가해자들이 탈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네. 이 가해자들이 어떻게 KT통신망 자체에 접근이 가능했는지 한 가지 문제 의문이 남고요. 네. 이 소액 결제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개인의
신상 정보, 휴대폰 번호, 인증 문자 같은 부분도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쵸. 그 피해자들의 정보는 어떻게 이전에 갖고 있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처럼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럼 이 정보는 이미 방대하게 알고 있고 방대하게 알고 있는 가운데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이 누가 있어 선별을 해서 내가 그 사람 걸 갖고 소액 결제 탈출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만큼 방대한 개인정보가 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사실 소액 결제가 저도 가끔 이용하게 되는데 네. 굉장히 결제가 편리합니다. 그렇죠. 대신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청구서 도착하기 전에 내가 얼마 썼는지 잘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 지금 1억 7천만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돼 있고 네.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면 이 정도가 피해 규모라고 현재로선 예측이 되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피해액도 더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다른 통신사들도 함께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네. 이 유령, 초소형, 이 공유기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또 모르는 그쵸. 부분입니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이런 범죄가 좀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원래 뭐 스미싱이나 내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하면 네. 그래도 최소한의 대비책이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열어보지 마세요. 그쵸. 특히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그런 URL들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URL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 내가 초소형 이런 공유기에 접속됐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KT도 이와 같은 범죄 유형으로 발생된 이 소액결제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전액 청구하지 않겠다. 그쵸. 그러니까 피해액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초소형 단말기들에 대해서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이 통신사들이 다른 대책, 초소형 공유기 말고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시민들 입장에선 어떻게 좀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빠른 수사와 원인 파악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빠른 이 속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